실적을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이 1차 합의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미국 지수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종목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5G 종목들이 이제 다른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좀 언제 정도 오를지에 대해서 좀 가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을 하면서 해외 지수가 현재 신고가 쪽을 달리고 있죠. 특히 이제 나스닥 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 IT 쪽이 굉장히 좀 강하면서 지금 전고점을 사실상 약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거의 뚫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이 더 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코스닥 시장은 한 1.5% 정도 이제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약간 윗꼬리를 달면서 종가에는 1.0%, 1.02%로 마무리를 좀 지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단기간에 너무 좀 급하게 올랐고 좀 과열 국면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윗꼬리를 달다가 다음 주 한 월수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오르지는 않죠. 매일같이 떨어지는 날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받으면은 다시 이제 쌍바닥을 이루면서 이제 700선 그 이상을 좀 뚫으려고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지수를 이끌었던 거는 반도체 IT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SK하이닉스가 무려 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 것도 보면은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갭으로 떠가지고 상승을 한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전망이 좀 강할 때는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워낙에 모멘텀이 세고 그 모멘텀이 사실상 실적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 아랫꼬리를 달면서 오히려 양봉으로 좀 끝난 모습이고, 다른 반도체 섹터들, 그러니까 장비주의 유니테스트가 무려 단기간에 3일 연속 오르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것들을 거의 다 이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제 관심 있게 보는 테스 종목도 오늘 지금 지지선을 새로운 박스권을 뚫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박스권이 상당히 저는 한 달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천천히 진행을 했는데, 너무 빨리 지금 새로운 박스권,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은 것이고, 이렇게 산업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 신고가를 뚫고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 두 분기 정도부터 이렇게 상승 반전을 좀 취하는데, 이게 앞으로 한 3, 4분기는 조금 최소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5시자로 해가지고 삼성이 낸드의 이제 중국 시안 공장에 무려 9.4조 원 추가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 투자한 이유는 당연히 중국에서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되고 인텔에서 새로운 CPU를 출시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낸드 플래시 투자를 새롭게 진행을 하는 거죠. 무려 9조 원이나 투자를 결정을 했고, 현재 1단계 투자가 2017년 8월부터 해가지고 8조 원이 들어간 것이 내년 3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투자한 곳에 제 2단계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낸드 쪽 장비주들이 본격적으로 1단계 투자는 골격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2단계 투자는 그 골격에 새로운 장비들을 채워넣는 그런 투자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비주들, 특히 낸드 쪽이 모멘텀을 많이 받아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었고, 이게 재밌는 표가 있는데 지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분기 넘게 엄청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6분기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레포트에서는 앞으로 6분기에서 8분기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5G 모바일 수요라든가 서버의 점진적인 개선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을 보면은 보통 이제 6분기에서 많으면 10분기 정도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2009년에는 6분기 상승했다가
상승했다가 6분기 하락을 했고 11분기 상승했다가 6분기 하락, 10분기 상승, 6분기 하락이니까 앞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에 돌아간 것은 거의 이제 확실한데 6분기까지 상승을 할지 8분기까지 상승을 할지 2020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치면은 당연히 주가는 그거보다 먼저 반응을 해서 여기서 2019년 1월 달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횡보를 거치고 상승 사이클로 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2020년 3분기, 4분기 정도의 일시적인 좀 피크 사이클, 주가의 피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의 피크 사이클을 좀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직 매도는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12%인데 단기간에 한 5일선 정도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모멘텀이 계속 이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IT 종목들이 강했고 5G 섹터들은 이제 강한 종목,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긴 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죠. 이노화일스도 뭐 1%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0.9%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게 RFHIC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장중에 제 기억에 한 7% 넘게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이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고 RFHIC는 상승을 했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화웨이 제재랑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제재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갭상승을 띄웠던 것이고 RFHIC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2020년 한 3월달, 4월달 그쯤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급등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한 30%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좀 모멘텀이 너무 빨리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비중 조절했고 여기서 다시 한 32,000원대까지 조금 떨어지면 다시 이제 비중을 늘릴 생각으로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비중은 꽤 들고 가는 편이에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 종목이 약했잖아요. 아무래도 코스닥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약했던 그런 모습이고 IT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바이오 쪽 수급이 IT로 좀 쏠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지트리비엔티는 상승을 한 다음에 어제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권 그리고 오히려 강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OLED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 투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ICD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야스 같은 종목은 오히려 이제 양봉이 좀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삼성의 모멘텀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들은 약간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AP 시스템도 음봉을 좀 보인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멘텀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대감이 거의 다 없어진 야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저점을 좀 만들고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들마다의 어떤 하락과 상승 패턴들이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스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할 때도 거의 이제 반등 한 번 주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급등할 때도 이제 쌍바닥을 보통 이렇게 만들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게 모멘텀이 좀 빨리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세력들 좀 급하게 사는 그런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를 때 이렇게 양봉들을 그냥 쭉쭉 뽑아내면서 단기간에 거의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40% 이렇게 좀 오르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종목마다의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때랑 조금 비슷하죠. 하락을 했다가 작은 양봉들을 만들면서 양봉을 이제 뽑아내는 것처럼 여기서 일단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약간 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그때는 IT 섹터가 살짝 좀 빠지고 오히려 5G 쪽이 내년 모멘텀이 많은 5G 종목들이 그 다음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코스닥 차트가
이제 연초,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부터 한 2, 3월 달까지는 강한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이제 강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을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미세먼지 쪽으로 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강하게 작용할 모멘텀은 사실 미세먼지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사실상 총선 관련주, 이제 대선 관련주도 이제 오를 만한 종목들은 웬만하면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5G가 연초에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제가 또 보는 게 그 S10 카메라 관련주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MC넥스도 있고 카메라 관련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좀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이제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했었다가 꽤나 한 20% 정도 손절을 치고 매도를 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더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쌍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온 양봉을 좀 만들고, 지금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어가지고 오른 다음에 산 감이 있지만, 여기서 좀 분할 매수를 좀 시작을 했고, 이게 S11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RFHIC는 약간 좀 부분 매도를 좀 했고, 해성옵틱스를 좀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좀 기분 좋게 끝난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도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큰 급락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적고,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